안녕하세요. 통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통코칭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영상들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성과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과관리의 주제는 성과관리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 수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그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 창출까지 성과 향상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왜 성과 관리를 하는지, 성과 관리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중견기업 A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중견기업 A사는 경영 전략팀에서 전사 경영 목표와 전략 과제를 각 본부와 팀으로 전달하였다. 부문장은 전사 전략회의에 참가하지만 현업 팀장들은 회의 결과만 전달받을 뿐이다. 현업 부서장들은 이를 토대로 새해 팀 목표와 실행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 팀장들은 결국 전년도와 비슷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팀원들도 전년도 과제와 현재 업무 중심으로 과제를 수립한다. 네. 이 A사의 사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영전략팀과 경영진 그 사장님과 임원들이겠죠, 그죠? 임원 또는 이제 부문장들 중심으로 모여서 경영 전략과 또는 목표, 핵심 과제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그런 목표와 핵심 과제를 하부 조직으로 전달하면 하부 팀장들은 그것을 보고 각 팀별 목표와 실행 과제를 또는 KPI를 도출하는 그런 목표 설정을 토대해서 실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A사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조직도 그렇고 제가 컨설팅을 했던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이 다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진 중심으로 경영 목표와 그리고 세부 전략 과제를 도출하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부 전개하는 흔히 말하는 케이스식 포포식으로 아래로 전개됨으로써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어떤 그 빠르게 실행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경영진의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부 조직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의 대표적인 걸 한 세 가지로 꼽아본다면은 첫째, 전사 목표와 전략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부족한 거죠. 목표라고 만들어졌는데 전략 과제 또는 핵심 과제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이걸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사 전략 과제와 현업 실행 과제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자,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요. 전략 과제로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과제를 뽑아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기업의 기술 제품 개발 향상이라는 과제를 뽑아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 완성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해야 될 과제 또는 지원부서에서 구매나 재무가 해야 될 과제 또는 생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기술
완성도로 갔을 때는 제품 개발, 특히 이제 신제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슈가 많은데, 많은 과제들은 기존 제품들은 사실은 기존 제품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 제품들의 중심으로 과제를 뽑아낸다라면 신제품과는 차이가 생기겠죠. 바로 이것이 전사 전략과제와 현업과제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어떻게 돼요? 팀들에서는 팀 목표를 달성했는데 연말 되는데 전사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어. 기술에 대한 완성도는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야? 신제품에서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품질 불량이라든지 여타의 문제들은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각 팀들이 기존 과제 중심적으로 문제 해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사 전략과제에 맞지 않는 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 목표는 달성되는데 전사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회사에서도 발생되지 않았나요? 이런 크게 세 가지 목표, 전사 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하는 경우, 과제들의 차이, 또는 이제 목표 달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해결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미들 업 다운 성과 관리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미들 업 다운이라는 먼저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에 한번 이 미들 업 다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의미만 살펴보겠습니다. 미들 업 다운의 말 그 자체로 이 미들 중간 관리자들이죠. 현으로 따진다면 임원이나 팀장, 팀장이 중심이 미들 중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중간 관리자 주도로 업, 위에 상사, 경영진에게 어떤 제안이라든지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미의 업과 다운, 우리 팀원들이 되겠죠. 그죠? 중간관리자 구성원들에게 우리 경영진들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런 가졌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또는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의견들을 잘 수립해가지고 업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를 토탈해서 middle up down이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주도로 경영진에게 어떤 정보와 어떤 소통이 원활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의도를 잘 전달해주고 지시와 코칭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다? 미들 업다운 성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미들 업다운 하니까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혹시 이 미들 업다운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바로 지식경영에서 나왔던 놈이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만들었던 게 미들 업다운이죠. 그죠?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혁신을 해 나가자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미들 업다운 성과관리라는 의미를 토대해서 이러한 성과관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간관리자가 전사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뭐를 개진한다?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이 참여와 의견 개진, 이것이 바로 뭐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첫 출발점인 것이죠. 경영진의 의도가 뭔지를 조금 더 같이 해 나가는 거죠. 물론 대규모 조직 같은 경우에서는 전사팀장들이 몇백 명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한계가 있겠죠. 그럴 때는 사장님과 경영진을 나누고 사업본부나 부문 단위로 팀장들이 모여서 그러한 참여하고 토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20, 30명 정도까지도 충분히 전체가 모여서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각 본부장이나 사업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임원들이 같이 토론을 메인으로 하고 각 팀장들이 서브로 참여해가지고 토론과 어떤 의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 데이터, 왜 그러냐면은 구체적 데이터들은 현업팀장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는 현업팀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업팀장들이 빠지면서 뭐야? 현업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부로 보고가 되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는 추상적인 거 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바로 미들 업 다운의 첫 출발은 뭐다? 중간 관리자들이 전체 전략 목표 수립 워크숍이나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미들 오브 다운 성과 관리 두 번째는 중간 관리자가 전사, 전략가, 현업 과제에 어떤 역할을 한다? 예,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사 워크숍 또는 미팅에 참여했을 때 거기서 뭐 한다? 전사 전략 과제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브릿지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사 전략 과제 수립 워크숍에 참여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현업 팀 워크숍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공유를 한다는 것이죠. 왜? 예를 들어서 원가 절감이다. 그쵸? 원가 절감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전사 전략까지를 세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영이 오래지다 보면은 비용 절감이라든 이런 이슈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원가 절감 매년 해오다 보니까 구성원들은 또 원가 절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 원가 절감은 전년도와 다르게 어디에 포커싱을 뒀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사 워크숍에 있던 이야기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알아야 중간 관리자들이 팀원들한테 전달할 때도 힘이 생기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참여한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브릿지 역할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물론 잘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소설을 써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안 생기도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전사 워크숍 또는 미팅에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그것들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서 뭘 한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점은 신속한에 되겠습니다. 중간관리자분들이 팀 내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뭐다? 결국은 전사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들이 어떤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했을 때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상부를 보고하고 상부에서 또 논의하고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HBM, SK 하이닉스가 HBM 개발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보다 더 빨리 개발했던 거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빠른 의사결정이 있습니다만 핵심 의사결정은 결국 그룹 오너인 경영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의사결정이 나지 않고 하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에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무 담당하는 태스크포스의 리더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물론 아주 중요한 것들은 경영진 또는 이제 그룹 오너에까지 보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연합 부서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권한이 다 뭐다? 위에 상부에 있고 임원이나 사업부장 또는 이제 사장님한테 다가 있다라면은 현업 부서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드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한 에자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중요한 것보다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예, 그걸 하고 있는 그 실무 관리자, 중간 관리자한테 있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 네 번째는 팀원 원앤원 미팅이나 팀 성과 관리 미팅을 통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원앤원 미팅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거예요? 예, 관리자와 팀원이 1대1로 미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 미팅과 다른 게 뭐예요? 일반 미팅은 관리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원앤원 미팅은 누가 많이 해요? 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 성과관리 미팅은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과관리 회의를 해나가는 것이죠. 팀 성과관리의 중요한 것들은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원앤원 미팅이나 팀 성과관리 미팅을 통해서 하는 게 뭐죠? 바로 그 과제나 목표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진척도 관리, 점검 회의가 보통 원앤원이나 팀 성과 관리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들은 뭐다?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관리자들이나 팀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는 팀원들이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또는 그것들을 의도했던 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구성원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은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원앤원 미팅과 팀 성과관리 미팅에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성과관리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수단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들 업다운 성과관리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전사 성과관리 목표 설정한 워크숍에 누가 참여한다? 관리자들이 꼭 참여한다. 찰리에서 뭐한다? 구성원들 의견들을 전달하고 경영진의 목표에 대한 의도와 방향을 팀원들 설득하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나가는 것,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만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중간 관리자들은 원앤원 미팅과 팀 성과관리 미팅에서 진척도 관리 외에도 뭐가 중요하다? 동기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이 성과관리 강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쭉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